미국 노동자와 자동차 산업의 승리이다. 현재 미 바이든 대통령의 한마디가 일본을 침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는 미국에서 저러는 장면은 처음 봤다, 혹은 한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까 하며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심지어 니혼게이자의 신문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을 적나라하게 하는 상황도 연출되었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고 미국의 주요 상원 의원들까지 투입된 한국에 관련된 미국 내 소송을 비롯해 일본에서는 무슨 이유에서 이번 일로 인해서 침통함을 감추지 못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소송전은 그야말로 한국 기업에 있어서는 피를 말리는 접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재계 3, 4위 그룹이 미국에서 규모가 큰 소송전에 돌입했다는 것이 업계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그것은 매년 40% 성장을 거듭하는 미래 전기차 시장의 경쟁 가운데 불거진 소송이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대거 수주를 따냈고 이는 결국 LG화학의 파이를 잠식해가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을 빼갔으며 그 가운데 각종 기술이 유출되었다는 혐의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특허 수도 LG화학은 16,000건이 넘었고 SK이노베이션은 1,100여 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소송은 여러가지 정황상 오랫동안 노하우를 연구 개발해온 LG의 승리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실제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의 일부 리튬 배터리 이온 미국 수입을 10년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뒤집는 유일한 방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11일 자정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전격 양사 합의가 된 것입니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을 것이라는 현재 의견이 나왔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ITC 결정을 대통령이 뒤집은 사례가 없는 데다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강하게 비판해온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이죠. 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철수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로서 28년 만에 승리한 조지아주에서 2,6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이 변수로 꼽혀왔습니다. 또한 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미중 간 대립 중이므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공급하는 구조 역시 매우 중요한 맥락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도 원칙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가장 시급한 미국의 문제이자 본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일자리를 보존해 주느냐를 고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SK와 LG는 바이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전에 극적 합의에 이르면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고 전격 미국에서 양 회사가 경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배상금으로 SK는 LG에 2조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만 이러한 극적 합의는 상당히 의외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 과정이 상당히 흥미로운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현지로부터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존 오서프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직접 LG와 SK 임원진을 만나서 설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지아주의 고용 문제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백악관에서도 원하는 것임을 파악은 하되 애초에 바이든 정부에서 거부권까지는 쓰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양쪽 기업 임원단을 만나 설득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양사가 미국에 모두 남아있기를 원하고 있으며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서 미국에 위해 일해달라는 전방위적 설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미국 핵심 정치계가 한국 기업들 모두가 미국에 남아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합의를 듣고 즉각 환영하는 발표문을 냈는데요.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전기차와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국내의 임금 수준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다각적이고 탄력적인 미국 기반의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이 필요하다라면서 오늘 합의는 그 방향에 맞는 긍정적인 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캐서린 타이 무역 대표부 대표에게도 미국 전기차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합의를 촉진하고 분쟁을 해결하고자 지치지 않고 일한 점에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동력에 기반해 나의 미국 일자리 계획 아메리칸 잡 플랜은 수백만 개 새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더 강해지도록 지원하고 미래의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심 LG와 SK 모두 미국에서 남아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는 것이 발표문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 조지아주 상원의원까지 총 동원된 설득 작업의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의 두 기업이었다는 게 일본 언론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언론은 해당 소식을 보도하면서 한국의 배터리 기업 LG와 SK가 합의를 보았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환영 메시지를 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보는 시각은 다소 다릅니다.
미국이 현재 가장 갈증을 느끼는 분야를 한국 기업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뤄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매월 실업수당을 받는 인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더욱더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실업자가 되었고 이를 적극 해결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게다가 이 산업들은 미래 첨단 산업으로 앞으로 더욱 미국에서 파이가 커질 분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대목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에서 맹활약하는 게 영 거슬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미국에도 이득이 되지만 한국에도 득이 되며 양자 모두 흐뭇한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정말 보기 드문 장면은 미국 대통령이 양측 기업에 사실상 매달렸다는 점이 놀라운 것입니다. 원래 양측은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이렇게 최종 합의까지 극적으로 이른 것은 결론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의 압박이 아니고서야 가능했겠냐는 것입니다. 항상 동북아에서 한국이 미국을 등을 지고 있다면서 쿼드 문제를 비롯해 한국을 연일 몰아치려고 하는 일본 입장에서는 일종의 외교 악재가 닥친 셈입니다. 미국도 자국에 이익을 주는 국가에게 부드러워지며 외교적인 압박도 덜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미중 간에 한국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한국에서도 점점 미국에 할 말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외교와 경제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국에 부탁하는 형국이라면 결국 이것은 외교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며 미국의 존재감이 큰 파트너로 한국이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본래는 지금 이러한 장면이 사실 한국 대신 일본이 해냈어야 하는 장면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년간 아베 총리에게 미국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왔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으로 아베가 미국에 공장 7개를 지어주기로 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도 기자회견 때 마음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일본에 거는 기대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불과 수년 뒤에 일본이 아닌 한국 기업이 미국을 휘젓고 있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100억 간에 불려와서 가장 핵심 위치에 자리하고 계속 미국 반도체 라인 투자를 요청받습니다. 미국은 삼성과 세금 감면에 대해 논의 중인데 삼성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인 만큼 득실을 계산 중이며 오히려 미국의 요청을 받고 있는 터라 일정 부분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도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가자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산 배터리를 누가 쓰겠는가, 일본 파나소닉의 고성능 배터리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 분명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한국 양사가 갈등을 봉합하고 전세계 배터리 시장에 더욱 두각을 나타낼 것을 애써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니혼게 이자이 신문은 칼럼을 통해서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친환경 전기차 부분 등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완전히 뒤처졌으며 반도체는 한국, 대만, 미국에 밀리며 각종 규제 가운데 5G 경쟁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며 미래 산업 먹거리를 준비하는 현 상황에 동북아시아에서 이름만 경제 대국인 상황이라며 미래 산업 측면으로 보자면 사실상 후진국이 되어버린 일본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나 민주주의, 젠더 등 이슈도 일본이 가장 후퇴되어 있는 사회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세계와 미국의 메이저 산업에 관여되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상승했다는 것이고 이제는 주변국들이 우대하는 그러한 위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출 규제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요. 아베는 왜 이런 무리수를 띄었을까요? 유튜브 레볼루션 페페TV. 일본 기업들이 뒤집어졌습니다. 삼성 측을 만난 일본 업체에서 우리가 정부를 설득할 테니 거래를 유지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일본 소재 업체들이 한국의 우호 수출로를 뚫기 위해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삼성을 놓치면 망하문이다. 아베의 수출 규제에 일본 기업들이 하소연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다 보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이재용 부회장 선에서 정리된다는 업계의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당초 우려와 달리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낙관론과 아베의 수출 규제는 일본에게 손실이 한국에 못지 않을 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하게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Information Broadcasting.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의 반도체 소재업체가 최근 삼성전자 최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아베 정부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유지해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업체의 해외 합작법인 등을 통해 추가 물량을 확보한 것도 이런 공감대에서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2일 복수의 정재계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반도체 소재업체 A사는 삼성전자 임원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 가는 소재를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지만 우리 일본 업체가 알아서 설득하겠음이다 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 업체는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부터 수출 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 EUV용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종 소재를 생산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소식통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일본 업체들이 공급 의지를 강하게 밝혀 삼성전자에도 숨통이 트였다며 삼성이 일본 업체인 JSR의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6개월치 이상의 포토레지스트 물량을 확보한 게 이런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일본 소재 업체들이 수출 규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시장 최고 고객사를 잃을 위기에 처하자 거래선 지키기에 돌입한 것이라면서 일본 업체에서도 수출 규제를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A사는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계속 주문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외에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업체로 공급선을 갈아탈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되자 거듭 거래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 규제가 시작된 뒤 40일 동안 일본 정부가 허가한 수출 신청은 지난 7일에 이루어진 신S화학의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한 건에 그칩니다. 업계에선 JSR이 벨기에 합작법인을 통해 일본 도쿄 오카공업이 인천 송도 생산공장을 통해 수출로를 뚫은 것을 감안할 때 같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지만 해외 법인이 없는 신H화학이 형평성을 내세워 일본 정부를 설득했을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일본 업체 사이에서도 삼성전자와의 거래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순도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모리타 화학공업이 중국 상하이 생산공장을 활용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역시 일본 업체인 스텔라 케미파도 싱가폴 생산 물량을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 관계자는 모리타 화학과 스텔라 케미파가 해외 우회로를 통해 삼성전자에 물량을 공급하면 해외 생산 공장이 없는 업체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아베 내각 설득에 나설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수출 규제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 소재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물건 팔아먹고 싶어서 안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소재 업체에선 세계 최고 기술력이 있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대형 거래처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1990년대 세계 반도체 에폭시 수지 물량의 60%를 생산했던 스미토모 화학이 제조공장 폭발 사고로 감산한 사이 삼성전자가 중국, 대만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스미토모 화학은 공장을 정상 가동한 뒤에도 수익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을 대만 업체에 매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수출 규제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가 공급처를 다변화할 경우 최종적으로 타격받는 것은 이번에도 일본이 될 수 있다면서 일본 소재업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들의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 수요처인 삼성전자를 잃을까봐 불안해진 일본 소재 기업들이 한국의 우회 수출로를 뚫기 위해 일본을 떠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 자이신문은 모리타 화학이 연내 중국의 합작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생산을 시작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리타 화학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삼성전자 중국 공장과 한국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가 소재, 부품, 장비의 탈일본화를 추진하자 불안감을 느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업체들의 탈일본 움직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스텔라 화학도 싱가폴 공장 제품을 한국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해외는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수출 규제가 아베 정부의 오판이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예상보다 소란이 커진 것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예상보다 소란이 커졌다는 것은 한국 내 강력한 불매운동과 일본의 비판적 국제 여론을 의미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매운동이 일본 정부를 굴복시켰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주요 언론들은 세계 경제에 미칠 부작용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규제 품목 가운데 한 건의 수출 허가를 내준 것은 이 같은 국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오판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속히 규제 이전으로 원상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도 약속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한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소재, 부품, 장비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기업들의 작업과 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은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수출 규제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가능했을 텐데요. 아베는 왜 이런 무리수를 띄었을까요? 아베는 한국 피가 섞인 조선인 혈통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친한파의 평화주의자로서 할아버지는 노벨상까지 받은 총리 출신입니다. 아버지와 친할아버지의 가르치심을 거스르고 일본 극우 국가주의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베 신조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이런 쓸데없는 못된 짓만 배웠을까요? 이 양반 외가 할배 쪽이 극우 강경파입니다. 강경파와 친한파 집안 사이에서 나온 끔찍한 혼종이 바로 아베인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베가 왜 이렇게 한국을 미워하게 됐는지 집안 내력 족보로